안녕하십니까? 이 데모에서는 심센터 컬기에 대한 소개와 사용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센터 컬기는 멀티스케일 계산화학 솔루션으로 양자역학 수준에서부터 분자 그리고 마이크로 단위의 메조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물질의 거동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센터 컬기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분자 단위에서의 물질의 거동을 예측하고 원하는 물성을 가지는 물질을 찾아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센터 컬기는 분자를 모델링하고 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그래피컬 에디터 환경,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일련의 모델링 및 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스크립팅 인터페이스, 그리고 파이썬 API까지 세 가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센터 컬기에서는 분자에서부터 소프트코어 몰레큘, 그리고 이들의 집합체인 메조박스 및 가우시안 체인에 이르기까지의 멀티스케일 모델링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모델링 방법은 이어지는 데모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New Molecule을 선택하면 새로운 분자를 모델링하기 위한 화면이 열립니다. 오른쪽 상단에 분자들을 모델링하기 위한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벤젠 고리를 만들기 위해 파셜 더블 본드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육각형 도구를 클릭한 후 화면에 벤젠 고리를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벤젠 고리에 탄소 원자를 이어주기 위해 싱글 본드를 선택하고 바로 오른쪽에 단일 원자를 선택하여 벤젠 고리에 탄소를 이어 붙입니다. 더블 본드를 선택하고 추가로 탄소 하나를 이어 붙입니다. 애드 하이드로젠을 클릭하면 결합이 비어있는 자리에 자동으로 수소 원자가 추가됩니다. 가장 오른쪽 도구를 클릭하여 릴렉세이션을 실행하면 원자의 배치 및 각도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분자의 정확한 모양을 찾아줍니다. 릴렉세이션이 종료되고 분자가 완성되었습니다. 분자 이름을 스티렌으로 변경하고 완성된 분자 모델을 저장합니다. 앞에서 만든 스티렌 분자를 편집하여 폴리스티렌의 모노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셀렉트 모드로 변경하고 탄소 이중 결합을 선택합니다. 상단 도구 모음에서 결합의 형태를 싱글 본드로 변경하면 선택된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변경됩니다. 그 다음 바로 왼손의 탄소 원자를 선택하고 상단 도구 모음에 Define 커넥터를 클릭하면 커넥터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커넥터를 선택하고 오른쪽 프로퍼티 창에서 커넥터 타입을 헤드로 변경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오른쪽의 탄소 원자에도 커넥터를 추가하고 커넥터 타입은 테일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은 스티렌 모노머의 텍티시티 센터가 될 탄소 원자를 클릭하고 도구 모음의 셋 텍티시티 센터를 클릭하면 선택된 원자가 텍티시티 센터로 지정됩니다. 릴렉세이션을 클릭하여 스티렌 모노머의 원자 및 커넥터를 정렬합니다. 스티렌 모노머로 이름을 변경하고 저장을 합니다. 이어서 고분자 이니시에이터와 터미네이터로 활용될 분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ew Molecule을 열고 화면에 수소 원자를 하나 배치한 후 커넥터를 만들고 타입을 테일로 변경합니다. 이니시에이터로 쓰기 위해 저장을 하고 동일한 과정을 통해 터미네이터로 쓰기 위한 분자를 만든 후 저장을 합니다. 이로써 고분자를 합성하기 위한 모노머, 이니시에이터, 터미네이터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빌더즈 메뉴에서 호모폴리머 빌더를 선택합니다. 리피트 유닛으로 스틸 앤 모노머를 선택합니다. 넘버 오브 리핏 유닛에 폴리머의 모노머 개수를 입력합니다. 텍니스티센은 폴리머 분자의 기하학적 특성을 지정하는 것인데 먼저 여기서 아이소텍틱을 선택하고 이니시에이터와 터미네이터의 각각 분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빌드를 클릭합니다. 스틸 앤 모노머가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된 폴리머 분자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시 호모폴리머 빌드를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텍니스틸을 신디오테틱으로 변경하고 빌드를 실행합니다. 스틸 앤 모노머가 위아래 방향으로 교대로 위치하는 폴리머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택틱으로 변경하고 빌드를 실행합니다. 기하학적 구조가 무작위로 배열된 폴리머가 생성되었습니다. 세 가지 폴리머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하학적 구조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리 만들어둔 아크릴로니트릴과 부타디엔 그리고 앞에서 만든 스틸 앤 모노머를 이용하여 코폴리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노머의 머리글자를 따서 ABS라고 불리고 있는 플라스틱의 고분자입니다. 폴리머에는 블록 코폴리머와 랜덤 코폴리머가 있습니다. 먼저 블록 코폴리머를 실행하고 리핀 유닛에 3개의 모노머를 각각 불러오고 각각 1개씩 반복되는 것으로 지정합니다. 위의 블록이 총 10번 반복되는 것으로 지정하고 이니시에이터와 터미네이터를 지정합니다. 각각의 모노머가 순서대로 배열된 블록 코폴리머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랜덤 코폴리머 빌더를 실행합니다. 블록 코폴리머와 마찬가지로 각 모노머를 리핀 유닛으로 지정합니다. 블록 코폴리머와는 달리 각 리핀 유닛의 개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컨센트레이션을 입력합니다. 이니시에이터와 터미네이터를 지정하고 빌드를 실행합니다. 블록 코폴리머와는 달리 각 리핀 유닛이 무작위로 배열된 랜덤 코폴리머가 생성되었습니다. 파일 메뉴 아래에 오픈 프롬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 내 분자를 불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부탄을 입력하고 노멀 부탄을 선택하여 분자를 불러옵니다. 불러온 분자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를 계산하기 위해 새로운 MM박스를 생성합니다. 에디트에 Add Molecule을 선택하고 방금 저장한 부탄 분자를 선택합니다. 매스 프랙션을 입력하고 밀도를 입력하면 분자의 개수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부탄 분자가 채워진 MM박스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MM박스를 저장을 합니다.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을 위해 먼저 MEM 캘큘레이터를 실행합니다. 미니마이즈를 하면 박스 내 부탄 분자의 에너지가 미니마이제이션 된 상태로 재별됩니다. 그 다음 empty 캘큘레이터를 실행합니다. 반복 계산 횟수를 입력하고 피지컬의 온도 압력 조건을 확인합니다. 플러그인에서 아카이브 플러그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클릭하면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계산이 실행됩니다. 계산이 완료되고 우측 디스플레이 옵션 창에서 저장된 아카이브 파일을 불러옵니다. 아카이브 재생을 시키면 몰레큘러 다이나믹스가 해석되는 동안 저장된 분자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기 스크립트 에디터는 변수와 커맨드를 GUI상에서 선택하여 인터랙티브하게 작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사용한 분자를 불러오기 위해 로드 몰레큘 팔레트를 생성하고 부탄 분자 파일을 선택합니다. 부탄 분자 박스를 만들기 위해 Create MM박스 팔레트를 생성합니다. 팔레트 아래 부탄 MM박스를 클릭하면 만들어진 베리어블에 대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커맨드 리스트가 표시되며 MM박스에 부탄 분자를 채워넣기 위해 카피 몰레큘 명령을 선택 후 분자 개수를 지정합니다. 만들어진 MM박스를 저장하는 명령을 지정합니다. 그래픽스 매니저에서는 시각화 요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에디터에서는 선택된 행 바로 아래에 스크립트를 추가하며 명령을 순서에 유의합니다. 그래픽에 MM박스를 표시하고 그 다음 MM박스 안에 채워진 부탄 분자의 이름을 찾아 표시하도록 명령을 설정합니다. 그래픽스를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시점에 렌더 명령을 실행하도록 설정합니다. 캘큘레이션 매니저 아래에는 MEM 및 MD 등 여러가지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선택하고 계산하고자 하는 팔레트를 시스템으로 선택합니다.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계산을 위해 MD 캘큘레이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MD 캘큘레이터의 시스템만 선택을 하고 스텝수는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GPA 아래에는 루프 및 논리 연산 또는 숫자 및 텍스트 변수 등을 생성할 수 있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루프문을 실행하기 위해 명령을 생성합니다. 네, 그리고 매 루프마다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를 10회 계산하도록 설정합니다. 그 다음은 매스 명령을 이용하여 현재 루프 횟수에 10을 곱하여 MD가 계산된 총 스텝수를 나타내기 위한 변수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현재 계산된 스텝수를 그래픽 창에 표시하기 위한 명령을 생성합니다. 스트링 함수에 텍스트로 표시된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감싸주며 따옴표 밖에는 연산자와 변수를 입력합니다.
문법이 틀리면 바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므로 틀린 부분을 바로 찾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스텝의 그래픽을 그림 파일로 내보내기에 앞서 현재 스텝의 일련 번호 변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스텝의 그래픽을 저장할 파일명을 스트링 변수로 생성합니다. 베이스 네임과 일련 번호는 언더바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현재 스텝의 그래픽을 JPEG로 내보내는 명령을 만들고 파일 네임은 앞에서 만든 파일명 변수를 지정합니다. 렌더 명령을 추가하여 현재 스텝의 그래픽을 업데이트합니다. 스크립트는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저장 후 도구 모음의 런을 클릭하면 스크립트에 지정된 일련의 작업들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루프가 실행되면서 왼쪽의 파일 탐색 트리에 JPEG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의 실행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저장된 파일을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순서입니다.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컬기 무비 메이커를 찾아서 실행합니다. 그림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선택하고 파일 베이스 네임을 입력한 후 필요에 따라 프레임 상세 설정 값을 입력한 후에 크리에이트 무비를 클릭하면 동영상 파일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동영상을 재생시키면 MD가 계산되는 동안의 분자 운동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스크립트를 편집하여 MD 계산이 끝난 후에 어널리시스 명령을 이용하여 결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실행하지 않을 명령은 우클릭하여 커멘트 아웃으로 주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MD 컬큘레이터의 결과를 아카이브로 저장하기 위한 명령 생성은 플러그인 매니저 아래에 있습니다. 아카이브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만들어진 아카이브 플러그인을 MD 캘큘레이터에 추가합니다. 루프문 전체를 주석 처리하였으므로 MD 캘큘레이터를 실행시키기 위한 run 명령을 추가합니다. 계산이 끝난 후 렌더를 실행하여 그래픽을 업데이트합니다. 부탄 MM박스에서 MD 애널리시스를 수행할 분자를 지정하기 위해 getMolecule 커맨드 명령을 실행하고 0번 인덱스의 분자를 불러오도록 설정합니다. 그 다음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분자 이름을 불러오기 위해 방금 만든 명령의 커맨드로 getName을 추가합니다. 이제부터는 MD 애널리시스를 실행할 대상 원자의 필터링을 생성해야 합니다. 부탄에는 총 4개의 탄소 원자가 있는데 이 중 1번과 4번 원자를 선택하기 위한 필터를 생성합니다. 원자의 이름으로 C1과 C4를 선택하고 이 원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호스트 분자는 위에서 getName 명령을 통해 만든 분자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명령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모든 탄소 원자를 선택하는 필터를 생성합니다. 호스트 네임은 동일하게 선택하고 엘리멘트 타입을 탄소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은 MD 애널리시스를 해석한 ML박스를 필터링하며 호스트 네임은 앞에서와 동일하게 선택을 합니다. MD 애널리시스는 애널라이저 매니저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MD 애널리시스를 선택할 시스템으로 ML박스를 선택하고 아카이브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엔드엔드 디스트리뷰션에 앞에서 생성한 MM 필터 그리고 C1과 C4를 포함하는 아톰 필터를 선택하여 부탄 크기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은 페어 코릴레이션 분석을 생성하고 MM 필터 및 모든 탄소를 포함하는 필터를 선택하여 레디얼 디스트리뷰션을 통해 분자 간 거리를 예측합니다. MD 애널리시스 분석 후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한 그래픽 생성은 크리에이트 XY 플롯을 이용합니다. 에더 테이블에는 엔드엔드 디스트리뷰션 MD 애널리시스의 결과를 지정하고 테이블을 입력합니다. X축의 데이터로 테이블의 0번 컬럼을 지정합니다. 컨트롤 패널을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페어 코릴레이션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실행하기에 앞서 스크립트를 저장합니다. 만들어진 스크립트를 실행을 합니다. MD 캘큘레이션 및 MD 애널리시스가 완료되면 그래프가 만들어지며 이를 이용해 분자의 크기 및 분자 간 거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앞서 예제에서 만든 폴리머 분자를 소프트코어 몰레큘러 변환하는 예제입니다. 분자를 소프트코어 몰레큘러 매핑하는 기능은 매퍼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레그멘테이션 엔진 커맨드를 클릭하여 매핑에 대한 세부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분자 중 수소 원자를 제외하고 하나의 비드로 묶을 원자의 개수, 하나의 비드가 가지게 될 분자량을 입력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스티렌 모노머 1개 포함된 탄소 개수, 그리고 분자량을 몰 퍼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하고 비드 내 원자의 최소 최대 개수를 지정하였습니다. 맵을 눌러 매핑을 실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분자가 크고 복잡하면 수분에서 수십 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폴리스티렌 분자가 매핑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릴레이션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파일을 열면 각각의 비드 내 분자의 구조 및 몇 종류의 비드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DPD 캘큘레이션을 이용하여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현상을 모사한 것입니다. 메조 박스는 소프트코어 몰레큘이 채워진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박스입니다. 애드 몰레큘을 이용하여 메조 박스에 소프트코어 몰레큘을 추가합니다. 미리 만들어진 SCM 분자를 불러와 채울 수도 있으며 컬기 내에서 디파인된 스트링을 이용하여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트링을 이용하여 워터와 오일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와 오일이 채워진 메조 박스가 생성되었습니다. DPD 캘큘레이터 메뉴를 열고 파라메터 커맨드 창을 엽니다. 논번즈 탭으로 이동하여 set A 필드에 비드가 인터랙션의 세기를 나타내는 A 값을 입력합니다. 오일과 워터 간의 A 값은 80으로 입력하고 오일과 오일, 워터와 워터의 A 값은 기본 값으로 설정합니다. 스텝 수를 입력하고 런을 클릭하면 물과 기름이 상이 분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고분자 중합 반응 과정을 DPD 캘큘레이션으로 모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조 박스를 만들고 애드 몰레큘을 실행하여 박스 내에 비드를 채웁니다. 라디컬 역할을 하게 될 R 비드의 개수를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노머를 나타내는 M 비드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터미네이터를 나타낼 T 비드를 설정합니다.
박스 내에 모노머 레디컬 터미네이터 비드가 채워졌습니다. DPD 컬큘레이터 메뉴를 실행하고 플러그인 탭으로 이동하여 리액션 플러그인을 찾아 추가합니다. 포메이션 리액션에 필요한 반응 메커니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디컬과 모노머가 반응하여 사슬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비드 간의 반응이 일어날 확률과 맥시멈 디스턴스를 입력합니다. 원래 있던 레디컬은 폴리머 비드로 바뀌고 레디컬과 결합한 모노머가 새로운 레디컬로 바뀌도록 반응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은 폴리머 사슬의 레디컬끼리 만나 반응을 일으키면서 폴리머 비드로 바뀌어 해당 사슬의 반응을 멈추도록 하는 과정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디컬과 터미네이터가 만나 반응을 멈추도록 하는 과정을 설정합니다. 리액션 플러그인이 설정이 완료되었고 런을 클릭하여 DPD 컬큘레이터를 실행합니다. 반응이 진행되면서 모노머가 폴리머 비드로 바뀌고 폴리머 비드 간의 사슬이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응이 진행되면 레디컬이 다른 레디컬 또는 터미네이터와 반응하여 모두 사라지고 더 이상 폴리머 사슬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산을 멈추고 디스플레이 옵션 창에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튜브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모드가 볼 스틱일 때에 비해 고분자 사슬이 만들어진 모양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는 가우시안 체인을 만들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가우시안 체인은 스크립트를 통해 생성해야 합니다. 먼저 가우시안 체인을 만들 메조 박스를 생성을 합니다. 팔레트 변수에서 create 가우시안 체인 명령을 선택합니다. 가우시안 체인의 조성은 소프트코어 몰레큘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스트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우시안 체인을 구형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create spherical shape 명령을 클릭하고 반경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translate 명령을 선택하여 스피어가 메조 박스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이동합니다. 앞에서 만들어진 가우시안 체인 베리어블 아래에서 셀 렐러티브 덴시티 명령을 찾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스피어에는 방금 만들어진 스피어 선택하고 밸류의 상대 밀도를 입력하였습니다. 그 다음 get relative density field 커맨드 명령을 생성하여 가우시안 체인의 relative density field를 생성합니다.
메조박스 아래에서 add 가우시안 체인 명령을 이용하여 방금 만들어진 가우시안 체인을 메조박스에 추가합니다. create 그래픽 명령을 선택하여 새로운 그래픽 창을 만들고 뷰어블에는 메조박스를 추가하고 이어서 가우시안의 렐러티비 덴시티 필드를 추가를 합니다. 만들어진 가우시안 체인을 저장하도록 명령을 추가합니다. 스크립트를 실행시켰을 때 스크립트가 저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저장을 한 후 실행이 되도록 창이 나타납니다. 스크립트 실행이 완료되고 구형 모양의 가우시안 체인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메조박스를 클릭하여 열고 오른쪽 프로퍼티 창에서 필드를 선택하고 만들어진 가우시안 체인을 선택하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분석을 하기에 앞서 먼저 dpd 컴필데이터를 열고 아카이브 플러그인을 선택하여 결과 분석을 위한 아카이브를 저장하도록 설정합니다. 런을 클릭하여 아카이브가 저장이 되면 애널라이저에서 GC 애널라이저 아래의 덴시티 프로파일을 실행합니다. 먼저 비드 항목에 분석하고자 하는 가우시안 체인의 비드를 입력하고 저장된 아카이브를 불러오고 분석하려고 하는 프레임 번호를 입력합니다. 애널라이즈가 완료되면 왼쪽의 파일 탐색기에 덴시티 프로파일 분석 결과가 저장된 테이블 파일이 생성됩니다. 파일을 열고 디스턴스와 덴시티어를 선택하고 도금 모음의 뷰 인 플로트를 클릭하면 메조박스 내에서 X방향에 따른 덴시티 프로파일이 그래프로 표시되며 이를 통해 가우시안 체인의 밀도 분포 및 크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